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24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대통령 방탄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정당 방위, 당연한 수순이란 논리였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2시간도 안 돼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이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꼭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로 방향타를 튼 겁니다.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협박 탓에 시사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철회했듯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워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법개혁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입니다. 재판중지법이 일종의 해프닝이 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당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이 빠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독인 객인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점엔 변함이 없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모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여당이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가빴던 정상회견을 마친 뒤 공개 일정이 없던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작스레 긴급 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했다 보류한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우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상 멈추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하위 법률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건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가려질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재판을 중단한 상황에서 굳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정쟁이 확산하면 자칫 국정 동력만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기류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 재정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 대통령이 적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8% 늘어난 역대 최대입니다. 군 예산, 한 해 나라 살림을 짜는 것,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방향성을 알립니다. 방점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찍힐 걸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예산은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연구개발 분야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20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사한 소비 진작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에 나서며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도 소개할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복원 등이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줄곧 천명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부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새 정부 들어 확 바뀌는 만큼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원활한 예산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적극 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검토 중인 자산 매각도 다시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긴급 지시 사항은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공지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로 예고했던 설명 브리핑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기자단에 오늘 오전 10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배경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기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재공지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 넘게 올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안착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빚을 내 투자하는 B2 규모도 커지고 있어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200선 고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4,123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오를 앞두고 4,200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전 2.7% 넘게 오른 4,221.92로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4,221.87로 정규장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6,5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1,800억 원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이 팔자 주문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 역시 무서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전자에 등극했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62만 원에 올라섰습니다. 조선, 방산, 주도주도 강세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오르자 해외로 떠났던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미리 넣어두는 대기자금, 예탁금은 처음으로 85조 원을 돌파했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4년여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B2 등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이 늘어났다는 뜻은 리스크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코스닥은 전장보다 1% 넘게 올라 91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4.4원 오른 1,428.8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막을 내렸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의 한국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치맥 회동으로 에이펙 기간을 달구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신의 음성을 활용한 한국 헌정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예정된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총수들과 치맥 회동을 하다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걸어오는 젠슨 황. 바구니에 들어있는 바나나 우유를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우유 제조사 주가는 뛰어올랐고 회사 측은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며 판매 촉진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치맥 회동으로 한국 치킨은 글로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은 치맥이라는 한국 단어까지 소개하면서 한국식 치킨 문화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Who wants a piece of chicken so good? Thank you. Oh, so good. This is a good restaurant. 1996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편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The first time.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한국의 e스포츠와 게이머, PC방이 엔비디아를 성장시켰다며 감사를 전했고 자신의 실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AI로 한국어 음성을 만들어 입힌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 헌정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산다는 AI 시대의 전략 자산 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한 젠슨 황. 에이펙 기간 뜨거운 한국 사랑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협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조차도 더 이상 HBM 개발 속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업계에서 충분히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생산 능력을 늘리고 기술 개선을 통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은 청주 공장과 2027년 완공되는 용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 신제품은 미국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질문하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에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을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이 엔비디아와 합의한 블랙웰 대량 도입 등 협력에 영향이 있을지 여부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개미들의 매수세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4,200을 돌파하며 또다시 신기록을 쓴 코스피. SK하이닉스는 62만 원, 삼성전자는 11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뜨거운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10월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오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9월에는 쌀, 커피가 16% 가까이, 가공식품이 4% 넘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10월 추석 연휴가 어떤 변수였을지도 관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2억 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엽니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로 내년도 예산과 함께 부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 항공기술협력 주간인 모레까지 항공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난 기일에 이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언대에 섰고 윤 전 대통령도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있었던 군 장성들과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진행됐던 만찬 자리.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비상대권이 언급됐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라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곽 전 사령관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를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재판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은 사실 무근이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도 졸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잇따라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서 12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이후엔 또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거듭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일부러 지연시킨 거라는 겁니다. 다만 추 의원은 국회 출입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거라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피의자 신문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추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을 찾은 건 8년 만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간 안보협의 회의가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남북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찾은 겁니다. 한미 국방당국 수장이 판문점을 동반 방문한 건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과 동시에 소통과 대화의 장소다. 여기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 최북단 경계초소에서 경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과거 여러 차례 남북 대화가 이뤄진 판문점 회담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안보협의회의에선 북핵 대응 전략과 주한미군 운용 계획을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이에 따른 방위비 증액과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급부상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승인했다고만 밝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한미 합참의장은 북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자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자권 전환은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YTN9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새 정부 임기 내 목표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경주 에이펙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정쟁 기조를 거둬들이고 즉각 국민의힘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 성과에 딴지 걸지 말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백지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냈다며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추앙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GPU 26만 장 확보, 한중 관계 회복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시장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에이펙이 A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 기간 무정쟁을 선포했지만 많이 참았다는 듯 날선 공격도 내놨습니다.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이재명 정부가 드리는 떡이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합의문이 없었던 백지 외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세 협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도 내용을 숨기려는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입니까? 정상외교가 끝난 첫날 국민의힘은 회의장에 그녀가 알고 싶다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재차 저격한 겁니다. 한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해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거의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이펙 기간 잠시 숨을 고른 여야는 정상외교가 끝나자마자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오는 6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등 남은 전선도 첨예하기만 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는 오늘 겸임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정보위원회는 오후 국가정보원을 찾아 비공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에 대한 현안 보고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가족위원회 국감에선 여성가족부 폐지 위기를 딛고 새롭게 확대 개편된 성평등 가족부가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인 청계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조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들을 채집해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이르는 성면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계천 산책길에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고 운동 나온 시민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손가락 크기의 회색 조각들이 보입니다. 과거 건물 지붕 등에 쓰였던 인조 슬레이트 조각으로 여기 포함된 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가벼운 성면 섬유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체에 쌓이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성면은 죽음의 먼지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길 주변에서 주운 인조 슬레이트 조각 3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과거 건축자재에 널리 쓰였던 백성면이 각각 9%에서 최대 11% 함유돼 있었습니다. 3개의 슬레이트 시루에는 백성면이 모두 검출되었고요. 1%가 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가 시약평가법으로 통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면이 1% 이상 들어있는 물질의 제조와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 넘는 성면을 포함한 슬레이트가 산책길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직접 주운 슬레이트 조각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데요. 부서진 단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성면입니다. YTN은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종로에서 성동까지 11km 가까운 청계천 전체 구간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 걸쳐 40개 가까운 성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성면 함유량은 8에서 15%에 달했습니다. 이런 산책로에 슬레이트 조각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정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청계천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면 조각의 빠른 수거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서울의 한 LG전자 판매점 지점장이 예비 부부들로부터 가전구매 대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해당 지점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예비 신부 성모 씨는 서울에 있는 LG전자 판매점에서 가전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점장 A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 보고 이제 웨딩 카페를 보고 연락처를 얻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대기업 그냥 그 이름 자체를 믿고 할인 조건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냈고 새로 신청한 제휴카드로 제품 대금을 결제하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카드 결제 후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다 항의를 받고서야 환급해줬는데 그러면서 추가 혜택을 안내합니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이체하면 할인 혜택을 적용한 금액으로 물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환불 부분이 제 품위 늦게 쓴 것 때문에 좀 늦어졌잖아요. 네. 나중에 캐시백이나 들어온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바로 끝내고요. A씨는 회사 이름이 적힌 영수증까지 보내며 결제를 취소했다고 인증했지만 알고 보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그대로 유지됐고 성씨는 가전제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쯤 A씨가 돌연 잠적하자 매장에 직접 찾아갔지만 가맹점 대표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걔가 그렇게 일하는 게 뭐 자기 일처럼 해줘서 고마워서 감사하지. 내가 안 알았던 사람이 맞았나 싶어요. 피해자 SNS 단체 대화방에는 현재 100여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문제가 된 매장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 형태의 전문점이라며 A씨도 해당 매장에서 고용한 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군사기지 근처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어제 삼성 SDI가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신경질환인 길랭발의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발생한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와 재련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 수장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분리 모집 구상을 밝혔습니다. 입학 단계에서 필수 의료 의사가 될 학생을 따로 뽑자는 내용인데 앞으로 국교위에서 핵심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답변을 자청했습니다. 결국 필수 의료 의사를 늘리는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분리 모집을 제안했습니다. 입학 단계에 지역 필수 의료 전공과 의사과학자 전공, 일반과를 따로 뽑아서 양성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 필수 의료 의사를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고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의사 전공에 대해선 더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필수 의료 전공 대상으로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꼽았습니다. 필수 의료과는 전공의 과정까지만 의무화하고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했습니다. 또 의사 부족이 심각한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병역 면제 혜택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재 과학고 학생이 필수 의료나 의사과학자 전공을 선택하면 의대 진학 때 불이익을 면해주고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확률을 높이도록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선의 안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난제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차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은 구상에 불과해 정책이 되려면 국가교육위원회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답변 내용을 볼 때 의대 분리 모집이 앞으로 위원회의 집중 논의 과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한 해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10월 19일에서 25일을 의미하는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한 해 전에 3.9명보다 3.5배 많았습니다. 나이로 보면 7에서 12세가 1000명당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25.8명, 0세 16.4명, 13에서 18세 15.8명 순이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는 등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부 장관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멈추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검색 때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줄지 않습니다. 할로윈을 맞은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공항들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흘간 항공기 16,000편 이상이 지연됐고 9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We missed our original flight, so we came here around 2.5 hours in advance, and the lines were to outside. So we had to wait around, or we would have had to wait around 5 to 6 hours to get into the actual airport itself. 24시간 공항을 지켜야 하는 항공 관제사가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13,000명 정도인 항공 관제사는 필수 근무 인력이라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자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며 지금은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정도지만 항공 관제 시스템의 위험도가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내탁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If you take the TSA lines that are already too long, even right now, and say half of those people don't show up for work, not because they're not hard workers or good people, but because they've got to find a different job to feed their families. Why has Donald Trump spent more time on the golf course, including this weekend, than he has in talking to Democrats on Capitol Hill who represent half of the country? 미국 주요 항공사들과 전미 항공관제사협회는 의회의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전국적인 항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0시 59분 아프간 북부 바르주 주도 마자르 이샤리프에서 남동쪽으로 37km 떨어진 주 지역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간주와 바르주에서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미초아칸주 우르사판시 카를로스 만소 시장이 현지 시간 1일 광장에서 열린 망자의 날 행사 중 여러 차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치안 당국에 사살됐고 용의자 2명은 체포됐는데요. 만소 시장은 최근 아보카도 라임 재배 농가를 상대로 갈취를 일삼으며 마약 범죄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역 범죄 집단과 싸우며 연방정부 지원을 공개 요청해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던 중세시대 탑이 무너지면서 3명이 다치고 1명이 잔해 속에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11시 반쯤 토레 데이 콘티 탑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흙더미에 갇혔다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어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 경주 선언에서는 에이펙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산업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의 출범은 자유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 90년대 초 다른 지역의 거대 시장 출범에 맞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확대를 위해 만든 협력체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가 에이펙 출범 초기부터 서울선언 채택 등을 통해 핵심적 역할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에이펙이 개방적 국제무역제도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입장에서의 조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펙 출범 30여 년이 지나면서 에이펙의 근간인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호무역이 다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과 에이펙 체제에서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주 에이펙을 기회로 자유무역의 불씨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
바로 문화 창조 산업의 가능성입니다. 문화 창조 분야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K-팝과 드라마 등 한류를 단순한 인기를 넘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대목입니다.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상들도 문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한류가 화장품과 음식, 관광 등 인접 산업 전반의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양한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6도로 추웠던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청주가 5.9도, 창원은 8.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광주 19도, 부산은 2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하늘도 맑겠지만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